2025년 고등학교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2025년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이 시작되고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또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가 전면적으로 변경됩니다. 2028 대입 개편안의 핵심은 첫 번째, 공통형 수능, 두 번째, 고교 내신 5등급 제재, 세 번째, 수도권 16개 대학 정시비율 40% 유지, 네 번째, 논서술형 평가 강화입니다. 그중 이번 연수에서는 첫 번째,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어떻게 개편되는지, 두 번째, 고등학교 내신 체제가 어떻게 개편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8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7학년도까지 시행되는 현행수능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혼합된 체제이기 때문에 선택과목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같은 점수여도 표준점수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선택과목을 응시하느냐에 따라 일정 부분 대학 입시에서의 유불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형, 융합형으로 수능이 변경됩니다. 선택 과목을 폐지함으로써 과목 선택의 유불리를 해소하고 수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수능 과목 채택으로 융합적인 학습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표에서 드러나다시피 2028 대입 개편안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영역이 모두 공통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2외국어 한문만 9개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어 영역을 살펴보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그리고 문학을 공통으로 시험을 보고 9등급 상대평가를 시행하게 됩니다. 2027학년도까지 이루어지는 현행 수능에서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의 표준 점수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의 표준 점수보다 높은 경향이 있어 상위권 학생들이 언어와 매체를 많이 선택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8 대입부터는 언어가 공통 과목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이 문법 학습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수학에서는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를 공통 과목으로 9등급 상대평가로 성적을 산출하게 됩니다. 202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는 대수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수학 1, 미적분 1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수학 2에 해당합니다. 2028학년도 개편안에 따라 문과진로 계열과 이과진로 계열 학생들이 모두 같은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면서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는 사라지겠지만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편안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심화수학은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영어는 범위와 평가 방식이 지금과 똑같이 유지됩니다. 영어 1과 영어 2를 출제 범위로 하여 9등급 절대평가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절대평가여도 1등급 비율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절대평가라도 확실하게 기초를 다지며 준비해야겠습니다. 한국사도 범위와 평가 방식이 지금과 똑같이 유지됩니다. 한국사 1과 한국사 2를 공통 범위로 하여 9등급 절대평가가 유지됩니다. 한국사는 난이도가 높지 않게 출제되지만 대부분이 1학년 때 한국사를 배우는 만큼 주기적으로 반복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영역은 201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서 가장 변화가 두드러진 영역입니다. 사회와 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모두 선택 과목 없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응시하게 됩니다. 현재는 사회탐구 9과목, 과학탐구 8과목, 총 17개의 탐구 과목에서 2개를 선택하는 체제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두 과목의 공통 응시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진로 계열과 상관없이 사회와 과학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자,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융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직업탐구 영역도 변화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공통으로 하고 5개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2과목을 보던 체제에서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하나만 공통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통합사회와 통합과목의 예시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합사회입니다. 교육부는 예시 문항을 공개하며 인간, 사회, 국가, 지구 공동체 및 환경 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초 소양과 역량을 함양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구현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예시 문항은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사상가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행복에 대한 각 사상가의 주장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이러한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상가의 주요 개념과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상가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사상사적 맥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 사상가의 기본 입장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측면에서 각 사상가 입장을 비교하여 정리하는 학습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이 예시 문항은 자료를 기반으로 금융자산의 종류와 일반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자산관리의 원칙에 맞춘 금융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자산의 일반적인 특징을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과 같은 자산관리의 원칙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탐구하고 생애 주기를 고려한 금융생활을 자신의 미래와 연관지어 설계하는 데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함 개념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 분석하면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고 학습해야 합니다. 통합과학의 예시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통합과학은 과학 과목의 중요한 과학 지식 및 개념에 대한 이해, 적용은 유지하고 과학의 탐구 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 요소들을 선택형 문항을 통한 평가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하였으며 의사소통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행동 영역별로 예시 문항을 제시하여 행동 영역에 따른 문항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문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 특정 영역의 소재를 접목시켜 탐구한 결과를 그래프 등의 자료로 나타내고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과학기술과 관련된 실제 맥락에 적용 탐구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사에서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여러 사례 중 기온, 기압, 절대습도, 이슬점 등의 기상 데이터가 있으며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하여 실시간 기상 데이터를 측정하고 이를 다양한 형태로 변환하여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문항은 중력의 작용에 의해 낙하하는 자석의 속력이 증가함을 이해하고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탐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중력에 의해 자석이 자유낙하할 때 위치 에너지가 자석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어 자석의 속력이 증가한다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의 움직임에 의해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자석이 코일에 접근할 때와 멀어질 때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에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내신체제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를 치른 학생, 즉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내신체제의 개편을 통해서 대입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고교 학점제에서의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융합학습의 대표 교과인 사회, 과학, 융합선택 활성화를 통해 교과 융합 및 실생활과 연계한 탐구 문제 해결 중심 수업 내실화를 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5등급제 하에서
등급별 비율 및 누적 비율이 변화하게 됩니다. 현행 9등급 체제에서는 1등급이 4%였지만 5등급 체제에서는 상위 10%까지 1등급이 됩니다. 5등급제로의 전환은 내신 경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내신 성적으로만 학생 평가가 어려워 교과 정성평가를 입시에 활용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2024년 서울대학교 대입정책 포럼에서 발표된 2028학년도 서울대학교 대입전형 개편 방안입니다. 1단계에서는 공동수능 결과로 대학 학업 수행을 위한 기초 학업 소양을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학생이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모든 교과목을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5등급제 하에서는 과목의 평가 결과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함께 기재합니다. 절대평가는 A, B, C, D, E로 표기되며 상대평가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각각 표기됩니다. 하지만 사회와 과학교과의 융합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성차 등급을 미기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대학에 표준편차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학은 학생의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기반으로 학생의 학업 역량을 측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표준편차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과목평균과 원점수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까요? 첫째, 통합형 수능에 대비하여 특정 과목에 집중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기초 개념과 원리를 다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둘째, 내신이 5등급제로 변화하면서 입시에서 내신의 영향력은 다소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오히려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학생의 교과 역량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평가하는 것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학생에게 강조하여 지도하여야 합니다. 셋째, 수능과 내신 모두 통합형 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연계하여 사고하는 연습과 논리적 사고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는 교사의 평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수를 집중 실시하고 핵심 선도교원 3,000명을 양성하여 1인 1고교 전담 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련 연구대회와 연구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가시도평가관리센터를 중심으로 국가수준 평가기준 마련, 평가 관련 자료 보급 등 절대평가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이에 따라 2028 대입 개편에 따른 수능과 내신 체제의 변화에 따른 학생 지도 전문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